오늘 고해남의 직업 인터뷰,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을 홍소리 박소정 작가와 함께 공동 집필한 김영민 작가입니다. 여기 고해남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해서 오늘 겸사겸사 오랜만에 후배 얼굴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부, 2부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작가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들려드리고 오늘 첫 번째 1부로 지옥과 이 오징어 게임이 잘 나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일단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 작가를 불렀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제가 못 부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최소 넷플릭스 관계자를 불렀어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내가 그 잘 나가는 이유를 알았으면 나도 그런 거 썼지. 네. 맞지 네.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자면, 예전부터 대한민국 드라마에 되게 재밌고 경쟁력 있는 드라마들은 늘 많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라는 한 번에 전 세계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기생충이 엄청 잘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뭐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은 재미가 없었냐? 재밌었잖아요. 그것도 외국 영화과 학생들이 배우는 수업에서 소개될 정도로 그랬던 영화들이었는데, 그게 기생충처럼 각광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 기생충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기작을 해,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반항이 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재밌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니까. 정리하면 플랫폼의 역할이 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오징어 게임이 8일 만에 전 세계 1등 되고, 지옥이라는 컨텐츠가 하루 만에 1등이 되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효과성 외에 지옥의 어떤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이럴이 될 수 있었을지. 그게 흔히 말해서 넷플릭스유의 드라마가 말하는 독특한 세계관들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진짜 극한의 상황에 처인 사람들이 모여서 생존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 지옥의 설정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내가 죽은 날이 고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다. 네. 지옥으로 데려간다. 전에 나타났으면 이거 만화야. 네. 그 실제로 만화가 웹툰이 네. 원작이었고, 설정들을 영상으로 구현을 해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글로 읽어서 상상을 했거나 뭐 했던 거가 이제 진짜 내 눈앞에서 영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안에 한국 드라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단점들 있잖아요. 감정선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은 그 본류는 본류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근데 그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드라마 작가와 넷플릭스 작가도 둘 다 이제 겸해 보셨는데 어떤 점이 더 좋았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네, 제가 이제 막 한편 이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뭐 수월한 건 없었다. 어디랑 해도 수월하진 않다. 네.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네. 수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60분 드라마가 한 부에 A4 용지로 몇 페이지일 것 같으세요? 60분 드라마. 60분이면은 한 30장? 한 50장? 오, 많이 되게 근사하게 맞췄는데 35장 내외로 저희가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고해남 씨는 그러면 본인이 겪은 일을 35페이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겪은 일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겪은 일을. 근데 겪지 않은 일을 상상으로만 35페이지를 쓰면 그게 딱 한 부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 16부작이면 16개가 이어지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 짜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고 취재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직접 이렇게 뭐 담당 직업군에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듣고, 거기서 또 들은 거를 작은 한 줄을 가지고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한 해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할 때, 보통의 드라마를 할 때는 시작할 때부터 이게 OTT다, 채널이다를 그렇게 작가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이게 흔히 말해서 전 세계적인 컨텐츠다 라고 회사가 판단을 하면 더 글로벌하게 접근하겠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할 이야기로. 근데 우리가 쓴 이야기가 만약에 더 안방 TV에서 적합한 이야기다 하면 그쪽과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가 입장에서 그 차이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볼륨. 왜냐면 미니 시리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몇 부작입니까, 미니 시리즈? 뭐 20부작 되나요? 16개. 그리고 좀 길면 20개. 네. 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되려면 16개에서 20개로 네. 그래야지 한 주에 2개씩 하면 뭐 3달 정도 이렇게 방송이 나가서 그 작품이 잘 되면 그동안 막 신드롬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어. 이게 작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부작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10부작을 16부로 만들까?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이야기가 루즈해지거나 혹은 반복이 된다거나 혹은 죽인 사람 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DP가 딱 6개였거든요. 네. 이 세상에 OTT가 없었어.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방송국에 걸려서 16부작으로 갔었어야 돼. 더 많은 에피소드를 넣겠죠. 또 구해? 또 탈출하고 또 구해?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죠. 아니면 작가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러브라인을 만든다거나. 맞잖아요. 이야기는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다거나 그 와중에. 아니면 가족 이야기가 막 늘어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오징어 게임도 만약에 그러면 6게임이 아니었겠죠. 068에서 했으면 뭐 12개나 뭐 게임이 더 늘어났겠지. 그러면 줄넘기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저 봤는데 비슷한 감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루하다, 처진다, 네, 엔딩 진정은 별로다, 떨어지고. 혹은 야 저기서 왜 쟤네들은 뭐 의학 드라마인데 연애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지 않는 건가. 왜냐면 OTT는 편성이 이거 끝나고 뭐가 하고 그게 없잖아요. 없죠. 보는 사람이 네, 와서 네, 보면 네, 되니까 맞아요. 30분이어도 되고 1시간이어도 음. 되고 아니면 10개여도 되고 네. 5개여도 되고 음. 16개여도 되고 반대로 30개여도 돼. 왜?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이 골라서 보는 거니까. 근데 기존 방송들은 편성 라인업이 있잖아. 매주 1시간씩 하던 드라마가 이번 회차 내가 40분밖에 이야기 안 되냐고 40분에 끊어. 그럼 방송국 그 20분 어떻게 채웁니까? 네, 갑자기 뭐 동물의 왕국 나오고. 그렇게 네. 방송 사고가 되는 네. 거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 방송국들도 그 편성 시간에 맞춰서 광고를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정말 좋은 소재가 있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하게 된다면 볼륨이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고민하겠죠. OTT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처음 개발했던 이야기로 그 포맷의 런닝타임이나 이런 걸 구애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TVN 드라마나 뭐 KBS 드라마 보면 다 담배 불을 붙이려다가 누가 와서 갑자기 내려놔. 그럼 아니면 확 돌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연기만 보여.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고등학생도 담배를 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방송법을 안 따라도 되는 건지 웹드라마라서 어쨌든 그 심의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있고 더 리얼감이 살아나겠네요. 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로 이게 제가 비슷한 시기에 그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1회 엔딩에서 그 김유정 배우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극중 역할이 고3인가 그랬어요. 담배 심부름을 다른 어른한테 시키고 어떻게 하다가 뽀뽀를 하면서 아마 엔딩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막 논란이 되고 심의위원회 막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3이 뽀뽀하냐? 그쵸. 고3이 성인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고 뽀뽀를 한다. 아니, 진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 시기에 인간 수업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주인공이 포주예요. 아.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남자 주인공 애가 모범생인데 걔가 포주를 하고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로 포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얘 이중성 같은 직업인데 이 이야기가 동시대에 넷플릭스에선 열리고 있는데 지상파에서는 교복 입은 학생이 성인이랑 뽀뽀를 했다고 혼나고 있었어요.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좀 자율성이 많이 살아나겠네요. 넷플릭스 같은 작품을 낼 때. 그렇죠. 아무래도 넷플릭스 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더 상상을 할 수 있죠. 좀 더 자극적인 것보다 좀 대중적인 정서에 맞춰서 또 쓰겠네요. 저.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자극적이어야 좋은 대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동등한 경쟁은 아니라는 거죠. 킹덤이 만약에 넷플릭스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면 막 피 튀기고 막 물고 막 하는 게 다 모자이크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킹덤으로 느껴질까요?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라마 작가 할 때 계약 조건하고 넷플릭스 계약 조건하고 어떤 게 더 좋나요? 그거는 사실 잘 나가는 작가의 계약 조건이 좋은 거고요.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 네.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쓰고 쉬운 예로 재방송이 나가요. 재방률을 받거든요. 그 작품이 내 새끼니까. 근데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요. 넷플릭스에서만 오로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뭐 2번 보든 3번 보든 4번 보든 진짜 몇만 번을 보든 그게 저한테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으니까 대신 넷플릭스가 2차 저작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작가한테 더 많은 페이를 줘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기준으로. 저같이 똑같은 작가를 두고 했을 때도 지상파보다는 넷플릭스를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흔히 말해서 런닝 개런티 같은 부분이 제가 포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막 대박이 나서 막 해외 판권을 팔리고 아까 말한 재방송, 상방송이 되고 하는 거를 애초에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넷플릭스 처우가 기본 페이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땐 넷플릭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은 전 세계 동시 송출되니까. 근데 그거는 작가 성향마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가족들이 편안하게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흔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TV를 틀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드라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야기의 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가 어느 채널에 맞는지 어디에 쓸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반대로 우리 예전에도 뭐 넷플릭스 없던 시절에도 지상파에서 되게 잘 된 드라마는 일본에도 수출되고 혹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OTT라서 더 그러니까 많이 좋긴 한데 작가의 성향 그다음에 이야기의 결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부는 계약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작가의 삶이 너무 궁금해서 그건 제가 2부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